제 몫에 대해 일부 봄날의 약속. 1장.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창문을 타고 들어왔다. 85살 할머니 김영숙은 침대 끝에 앉아 손자가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할머니, 이번 주말은 회사 워크숍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갈게요. 28살 손자 준호의 문자였다. 12번째 읽었을 때 87살 남편 김철수 할아버지가 침실로 들어왔다. 또 그거 읽고 있어? 준호가 이번에도 못 온대. 일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애는 직장 생활이 바쁘잖아. 영숙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화면이 꺼지기 전 손자 준호의 프로필 사진이 보였다. 작년 설날에 찍은 사진이었다. 그 이후로 손자는 단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다. 저녁은 뭐 드시고 싶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영숙 할머니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다. 무릎이 예전만 못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녀는 일주일 전에 담가둔 김치를 보았다. 손자 준호가 좋아하던 김치였다. 김치찌개 끓일까요? 좋지. 하지만 영숙 할머니는 냉장고 문을 닫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다. 식욕이 없었다. 철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결혼한 지 60년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아내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없었다. 다만 그녀가 외로워한다는 것은 알았다. 영숙아, 네, 우리 오늘 공원 산책이나 갈까? 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무릎이 아파요. 그럼 집 앞 골목이라도. 괜찮아요. 쉬고 싶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는 청년 실업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2장. 그날 저녁 손자 준호는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다. 부장이 소주잔을 들어 올렸다. 자, 다들 고생 많았어. 이번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거 축하합니다. 건배. 준호도 잔을 비웠다. 옆자리의 동료가 소곤거렸다. 준호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준호는 괜찮지 않았다. 오늘 아침 할머니께 문자를 보낼 때 그의 손은 떨렸다. 12번째 거짓말이었다. 아니, 13번째였을까? 그는 더 이상 셀 수 없었다. 사실 이번 주말에 워크숍 같은 것은 없었다. 다만 대학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을 뿐이었다. 1년에 한 번 있는 여행이었다. 할머니 댁에 가는 것은 다음에 가면 되었다. 언제든 갈 수 있지 않은가. 준호야, 너 내일 몇 시 비행기야? 친구 민수가 물었다. 9시요. 일찍이네. 나는 11시인데. 어차피 같은 호텔이니까 거기서 봐. 네. 준호는 또 소주잔을 비웠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 그는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재빨리 그 생각을 지웠다. 회식이 끝난 것은 밤 11시였다. 준호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빌라 3층, 작은 원룸이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할머니였다. 여보세요? 준호야, 나 할머니야. 네, 할머니. 너 저녁 먹었니? 네, 먹었어요. 그래, 잘 먹어야 해. 일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 응? 할머니, 제가 다음 주에 꼭 갈게요. 그래, 괜찮아. 내일이 더 중요하지. 할머니는 걱정 마. 전화가 끊어졌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3장. 지금부터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다. 1965년 겨울 25살 청년 김철수는 서울에서 막노동을 하며 돈을 모았다. 고향 전라도에는 부모님과 두 남동생이 있었다. 철수야, 오늘 임금이다. 일당 200원. 철수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곧바로 우체국으로 갔다. 어머니께 150원 붙여주세요. 남은 50원으로 그는 한 달을 버텨야 했다. 라면 한 봉지가 10원이었다. 그의 설날, 철수는 고향에 가지 못했다. 기차석이 없었다. 대신 그는 편지를 썼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동생들 공부 잘 시켜주세요.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철수는 한강 다리를 건넜다. 얼음이 언강을 바라보며 그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일터로 나갔다. 21살 처녀 김영숙은 양장점에서 일했다. 첫 만남은 우연이었다. 철수가 건설 현장에서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 영숙이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많이 아프세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손이 이렇게 부었는데. 영숙은 철수의 손을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쉬세요. 몸이 제일 중요해요. 그날 이후 철수는 자주 병원 앞을 지나갔다. 영숙을 보기 위해서였다. 세 번째 만났을 때 그는 용기를 냈다. 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영숙은 웃었다. 커피는 비싸요. 그냥 걸어요. 둘은 청계천을 따라 걸었다. 철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고향에 부모님을 모셔오고 싶어요. 서울에서 함께 살면서 편하게 모시고 싶어요. 좋은 아들이시네요. 그럼 선생님은요? 저도 비슷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둘은 같은 꿈을 꾸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결혼은 이듬해 봄에 했다. 식은 간소했다. 하객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철수와 영숙은 행복했다. 나는 당신을 잘 먹여 살리겠소. 나는 당신 부모님을 잘 모시겠어요. 그들의 약속은 간단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다. 사장, 이제는 그들의 아들 민호 이야기다. 1972년에 태어난 아들 김민호는 철수와 영숙의 외아들이었다. 민호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가난했다.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살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철수, 어머니 영숙, 그리고 아들 민호. 민호야, 밥 먹어라. 어머니 영숙은 아들에게 밥을 떠주었다. 반찬은 김치와 된장뿐이었다. 하지만 영숙은 항상 웃었다. 맛있게 먹어라. 엄마가 정성껏 만들었다. 민호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동시에 그는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사랑을 받았다. 철수의 부모님은 엄격했다. 하지만 손자에게만큼은 다정했다. 민호야, 이리 와봐.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엿을 꺼냈다. 몰래 먹어라. 너희 아버지한테는 비밀이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알았지? 네. 민호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의 꿈은 대학에 가는 것이었다. 그래야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1987년 민호는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였다. 아버지 철수와 어머니 영숙은 울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갔어.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 이웃들이 축하하러 왔다. 철수 씨, 아들 교육 어떻게 시켰어요? 그냥 열심히 하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등록금 때문이었다. 당시 서울대 등록금은 1년에 100만 원이었다. 철수의 월급은 30만 원이었다. 어떻게 하지? 아내 영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해낼 거예요. 민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철수는 낮에는 회사에서 밤에는 경비 일을 했다. 영숙은 양장점에서 밤늦게까지 일했다. 둘은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아들 민호는 그 사실을 몰랐다. 부모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민호야, 학교 잘 다니고 있니? 네, 엄마.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걱정 마세요. 그래, 공부만 열심히 해라. 다른 건 신경 쓰지 마. 민호는 순종적인 아들이었다. 그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랐다. 동아리 활동도 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았다. 오직 공부에만 집중했다. 졸업 후 민호는 대기업에 취직했다. 월급은 100만 원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실게요. 민호는 부모님께 통장을 드렸다. 민호야, 너는 내 돈 써라. 아니에요.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요. 철수와 영숙은 아들을 껴안았다. 그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 5장 2010년 손자 준호가 태어났다. 아버지 민호와 어머니 수지는 준호를 무척 사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과는 달랐다. 여보, 준호 영어 유치원 보낼까? 그래, 요즘은 영어가 중요하잖아. 피아노도 배워야 할 것 같은데. 그래, 음악도 중요하지. 준호의 일정은 빡빡했다. 월요일은 영어, 화요일은 피아노, 수요일은 수학, 목요일은 태권도, 금요일은 미술.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끔 손자를 보러 왔다. 준호야, 할머니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우리 준호 안 힘들어? 괜찮아요. 하지만 준호는 괜찮지 않았다. 그는 피곤했다. 친구들과 놀고 싶었다. 그냥 집에서 쉬고 싶었다. 할머니, 저 숙제해야 해요. 그래, 알았어. 할머니는 조용히 있을게. 영숙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조용히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 잡채와 불고기였다. 준호야, 먹어라. 감사합니다, 할머니. 준호는 빠르게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숙제가 산더미였다. 영숙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다. 요즘 아이들은 참 힘들구나. 하지만 그녀는 아들 민호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들이 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준호는 자랐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대학 입학 후 준호는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았다. 더 이상 부모님의 통제가 없었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렸다. 술을 마셨다. 밤새 게임을 했다. 할머니 댁은 점점 멀어졌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갔다. 그 다음에는 2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명절에만. 준호야, 언제 올 거니? 곧 갈게요, 할머니. 하지만 곧은 오지 않았다. 이브 겨울의 그림자. 6장 2025년 가을, 할아버지 철수가 쓰러졌다. 할머니 영숙이 응급실에서 전화를 했다. 민호야, 아버지가.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병원에. 빨리 와. 아들 민호는 회사를 조퇴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손자 준호에게도 연락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병원 와. 네, 아빠. 의사의 진단은 뇌졸중이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6개월은 봐야 합니다. 영숙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철수 할아버지는 눈을 뜨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왜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쓸모없는 늙은이가 됐네. 그런 말 마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아들 민호는 병실 밖에서 전화를 받았다. 회사였다. 민호 씨,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꼭 참석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버지가 입원하셔서. 그래도 이 미팅은 정말 중요한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손자 준호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 준호 씨, 내일까지 기획서 제출해야 하는데 진행 상황이 어때요? 죄송합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입원하셔서. 그래도 데드라인은 지켜야죠.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개인사는 개인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 회사 일 바쁘지? 가서 일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하지만 준호는 2시간 후에 병원을 나왔다. 기획서를 작성해야 했다.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을 때 그는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일을 해야 했다. 월급을 받아야 했다. 집세를 내야 했다. 할아버지는 이해하실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잖아. 그는 자신을 위로했다. 7장. 할아버지 철수는 한 달 동안 입원했다. 할머니 영숙은 매일 병원에 있었다. 간병인을 쓸 돈이 없었다. 어머니, 제가 간병인 비용 드릴게요. 아들 민호가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돌볼 수 있어.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나는 괜찮아. 내 아버지를 내가 돌보는 게 당연하지. 영숙 할머니는 새벽 6시에 집을 나섰다. 병원까지 버스로 1시간이었다. 밤 10시에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아들 민호는 일주일에 1번 병원에 왔다. 손자 준호는 2주에 1번.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철수 할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괜찮지 않았다. 오른쪽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걷는 것도 힘들었다. 재활치료 열심히 받으세요. 응. 민호는 1시간 있다가 돌아갔다. 회사 일이 바빴다. 준호는 30분 있다가 돌아갔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다. 영숙 할머니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 힘들지? 미안해. 내가 짐이 돼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평생 함께 살았잖아요. 철수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영숙 할머니도 함께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눈물을 보지 못했다. 8장. 1970년 철수의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다. 그때 29살이었던 청년 철수는 즉시 고향으로 내려갔다. 일을 그만두었다. 월급을 포기했다. 오직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였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철수야, 너 일은? 걱정 마세요. 일은 나중에 다시 구하면 됩니다. 철수는 3달 동안 아버지를 간병했다. 아내 영숙도 함께였다. 둘은 교대로 아버지를 돌보았다. 아버지, 진지 드세요. 철수는 숟가락으로 아버지께 밥을 떠드렸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먹었다. 고맙다, 아들. 당연한 일입니다. 밤에는 영숙이 아버지의 몸을 닦아드렸다. 그녀는 정성을 다했다. 아버님, 편하세요? 고맙네, 며느리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3달 후 아버지는 회복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철수야,
너 이제 서울 가거라. 아니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안 된다. 너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 결국 철수는 서울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매달 고향에 내려갔다.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철수가 배운 효도였다. 부모님이 아프시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봐드리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아들 민호도 그렇게 배웠다. 1990년 어머니 영숙이 아플 때 민호는 대학을 휴학했다.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였다. 민호야, 넌 학교 가야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돌볼게요. 그래도 공부가 중요하잖니. 어머니가 더 중요합니다. 민호는 6개월 동안 어머니를 간병했다. 그 후 복학했지만 1년 늦게 졸업했다. 할아버지 철수와 할머니 영숙은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우리 아들 정말 효자야. 우리가 잘 키웠어. 9장 2025년 겨울 할아버지 철수가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 영숙은 남편을 위해 방을 정리했다. 침대를 낮췄다.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았다. 모든 것을 남편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영수가 고맙소.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영숙 할머니도 이제 82살이었다. 그녀도 무릎이 아팠다. 허리도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돌보았다. 아들 민호는 한 달에 2번 집에 왔다. 아버지,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없다. 그럼 저는 가봐야겠어요. 회사 일이 있어서. 그래, 가거라. 손자 준호는 한 달에 1번 왔다. 아니, 2달에 1번이었다. 할아버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괜찮다. 다행이에요. 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가거라. 내일이 바쁘니까. 준호는 30분 있다가 떠났다.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한 그릇 먹고 영숙 할머니는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슬프지 않았다. 단지 쓸쓸했다. 준호도 바쁜가 보구나. 요즘 젊은이들은 다 힘들지. 그녀는 자신을 위로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영숙 할머니는 울었다. 조용히 남편이 듣지 못하게. 10장 어느 날 할머니 영숙이 넘어졌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녀의 다리가 풀렸다. 바닥에 쓰러졌다. 영숙아, 할아버지 철수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일어날 수 없었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영숙아, 대답해. 영숙 할머니는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다.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았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일어날게요. 하지만 그녀는 일어날 수 없었다. 철수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간신히 전화기를 찾았다.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어머니가.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넘어졌어. 빨리 와. 민호는 즉시 집을 나섰다. 40분 후 도착했다. 구급차도 함께 왔다. 어머니, 영숙 할머니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아프지 마, 어머니. 병원 가자. 응급실에서 의사는 말했다. 대퇴골골절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언제 할 수 있나요? 내일 아침 첫 수술로 잡겠습니다. 민호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할머니가 넘어지셨어. 수술하신대. 네. 심각한 거예요? 응, 좀 심각해. 병원 올 수 있어? 네. 지금 갈게요. 준호는 1시간 후 도착했다. 영숙 할머니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이었다. 할머니, 준호야 왔구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는 튼튼해.
하지만 영숙 할머니는 괜찮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웠다. 혹시 수술 후에 걷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그러면 누가 철수를 돌볼까? 여보, 나 없으면 당신 어떻게 해? 철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떨렸다. 괜찮아. 나도 이제 많이 좋아졌어. 내가 당신 돌볼게.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도 알았다. 그가 아내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삼부각성 11장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영숙 할머니는 석 달 동안 입원해야 했다. 이번에는 아들 민호가 간병인을 고용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비용 다 낼게요. 어머니 혼자 힘드시잖아요. 고맙다, 민호야. 하지만 간병인이 있어도 영숙 할머니는 편치 않았다. 그녀는 집에 있는 할아버지 철수가 걱정되었다. 여보는 어떻게 지내? 민호가 매일 저녁 전화로 보고했다.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제가 매일 들러서 식사 챙겨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민호는 매일 들르지 못했다. 일이 바빴다.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들렀다. 할아버지 철수는 혼자였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먹었다. 가끔 라면을 끓였다. 혼자 화장실을 가려고 애썼다. 가끔 넘어졌다. 민호야, 아버지는 정말 괜찮아?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괜찮지 않았다. 그는 외로웠다. 60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 컸다. 손자 준호는 2주에 한 번 병원에 왔다.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응, 좋아지고 있어. 다행이에요. 준호야, 할아버지 좀 봐줘. 네. 아, 네. 가봐야겠어요. 하지만 준호는 할아버지 집에 가지 않았다. 시간이 없었다. 약속이 있었다. 피곤했다. 이유는 많았다. 12장 영숙 할머니가 태어난 날 집은 엉망이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다. 빨래가 쌓여 있었다. 바닥에는 먼지가 가득했다. 여보, 영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철수 할아버지도 울었다. 미안해. 내가 청소를 못했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영숙 할머니는 청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다리가 아팠다. 10분 일하고 10분 쉬었다. 아들 민호는 일주일에 한 번 왔다. 어머니, 청소 아주머니 고용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 다리가.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영숙 할머니는 화를 냈다. 민호는 놀랐다. 어머니가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보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야. 미안해. 엄마가 예민했구나. 영숙 할머니는 아들을 안았다. 민호도 어머니를 안았다. 둘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요즘 혼란스러워. 왜? 부모님이 많이 늙으셨어. 나는 제대로 효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당신 잘하고 있어요. 바쁜 와중에도 자주 가잖아요. 자주? 일주일에 한 번이 자주야?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아프실 때 일을 그만두고 석 달 동안 돌봤어. 나는 간병인 비용,